지당하신 말씀 안보에는 좌우가 없습니다. 옛 선조들이 그랬듯이 우리나라는 우리 국민이 스스로가 지켜나가야 되며 어느 누가 덤비지 못하게 힘을 키워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다음은 기사 내용입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0일 첫 당선 인사에서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는데요. 해외 외신들은 한국과 중국의 외교관계에 집중하여 보도하였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WP는 중국 부상에 직면해 한국의 정책에 중대한 변화를 줄 수 있는 보수 정당 시대를 열었다고 평가했으며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SCMP는 북한에 대한 강경 노선과 함께 중국과의 관계를 재설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중국에서는 충격이라는 단어를 써가며 윤석열 당선인의 행보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중국 매체 신경보는 이날 중국 사회과학원 미국 연구소 연구원 리언의 발언을 통해 3월 9일 한국 대통령 선거는 한국 외교안보 분야의 분수령이 되었는데 윤석열의 외교정책은 모두 한미동맹에서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가 집권할 경우 중국에 강경한 정책을 펼 수 있다며 한중미 관계에도 충격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중국 매체의 이러한 발언은 지난달 윤석열 당시 후보가 미국 정치권 내에서 영향력이 큰 포린 어페어스 기고문에 한국은 미국과 포괄적 전략 동맹을 구축해야 하며 양국의 협력 관계는 21세기의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도록 진화해야 한다며 그동안 한국은 중국 경제 제재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한 것을 빗대어 설명한 것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그동안 반중 노선을 확실하게 표시했는데요. 지난 12월 주한 미상공회의소 밤참 간담회에 참석해 한국 국민, 특히 청년 대부분은 중국을 싫어한다. 이는 중국 청년들도 마찬가지라며 한국이 한미일의 튼튼한 공조에 기반해 중국을 상대했을 때는 서로 굉장히 호감을 갖고 좋은 결과를 냈다고 하기도 하였죠. 당시 중국은 이러한 발언에 외교 문제에서 강경하고 급진적이라며 평가절하였습니다. 제가 정치는 잘 모르지만 중국이 기분 나빠하니 잘한 발언은 맞는 것 같네요. 중국은 강경하고 급진적인 발언이라 했는데 한국 사드 도입 당시 중국 천하의 외교부 부국장은 소국이 대국에 대항해서 되겠냐, 한국에 엄청난 고통을 주겠다라고 하였고 환구시보는 김치 먹고 정신 혼미해진 한국이라 하였으며 중국 외교부 대변인 친강태강은 미국만 없었다면 한국은 진작에 우리가 손을 봤을 것이라 하였고 심지어 인민의 반군 해군 소장 인조 윤탁은 한국이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에 참여하면 중국의 핵 타격 위험을 부담해야 할 것이라는 정신나간 발언을 했는데 이거야말로 강경하고 급진적인 발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반대하면 중국인. 한편 한국 대통령 선거의 결과가 나온 직후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백악관은 미국과 한국 간 동맹, 우리 양국의 경제와 양국 국민의 관계는 철통 같다면서 긴밀한 협력 관계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한국의 새 대통령 당선인과 계속 가까이 협력하길 고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철통 같다. 아이언클레드는 미국이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또한 트위터에서도 한미동맹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공동의 글로벌 도전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고 곧 이어 오전 9시 40분 이례적인 전화통화까지 이루어졌는데요. 당초 오는 11일 예정된 통화였지만 미국 측 요청으로 이날 오전 전화통화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특히 미국 시간으론 오후 7시 40분에 통화가 이루어졌는데 미국 정상과 일과 시간이 끝난 뒤 통화가 이뤄진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입니다. 윤 당선인이 국회에서 당선 수락 인사를 한 지 약 5시간 만이죠. 이에 한미 정상회담 역시 빠르게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역대 정부 가운데서도 전례 없이 이른 시점에 미국 대통령의 방한 및 한미 정상회담이라는 빅 이벤트를 치르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 중심의 4개국의 협의체인 쿼드 정상회의 참석차 5월 아시아 방문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계기로 한국도 함께 찾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통상 미 대통령은 동아시아를 찾을 때 일본과 한국을 함께 순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역시 이번 방위를 계기로 방한도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입장으로 알려졌습니다. 서방 진영의 핵심 국가인 영국의 보리스 존스 총리 역시 트위터를 통해 당선 축하 메시지를 보냈는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워딩이 나왔습니다. 보리스 존스 총리는 우리가 공유하는 우선순위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여 자유와 안보를 보호하고 미래 산업의 무역을 촉진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면서 한국과 영국은 친구이자 동맹이라고 표현했는데요. 물론 한국과 영국이 외교관계 수립 이후 전통적 우방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이긴 하지만 영국 총리가 직접 동맹이라고 언급한 적은 그동안 없었습니다. 이에 군사 전문가들은 최근 한국과의 관계가 격상된 호주를 포함한 미국, 영국 중심의 쿼드5 아이즈 오커스와 같은 서방 군사안보 동맹에 한국이 가입될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당선인은 외교안보 공약에서 첫 번째로 한미동맹 재건과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를 제시하면서 쿼드에 대해 기능적 협력을 해나가면서 추후 정식 가입을 모색하는 점진적 접근을 추구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하였는데요. 쿼드는 오커스 오쿠스 미 공영국 호주 안보동맹과 더불어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해 만든 소그룹이라는 것이 중국의 시각입니다. 이에 작년 미국 하원에서 추진되었던 한국의 파이브 아이즈 가입도 재점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테렌스 로이 미 해군 참모본부 국가안보실 교수는 윤당선인 하에 한국은 쿼드뿐만 아니라 파이브 아이즈 등 국제사회에서의 서방 진영의 공조를 극대화할 것으로 보이는데 중국이 한국에 끼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거리낌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실제로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5개국의 기밀정보 공유 동맹체인 파이브 아이즈에 한국을 포함하는 방안이 미국 하원에서 추진되기도 하였는데요. 작년 9월 미국 하원 군사위 산하정보특수작전소위가 마련한 2022 회계연도 예산안인 국방수권법 개정안에 따르면 파이브 아이즈에 추가 가입할 국가로 한국이 들어갔습니다. 정보특수작전소위는 개정안에서 파이브 아이즈 협정 개시 이후 지형이 크게 변했다며 주된 위협은 중국과 러시아에서 나오고 있다고 하였는데요.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에 긴밀히 대응하기 위해 한국 정보당국과도 새롭게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어 강력한 권력 경쟁에 맞서려면 파이브 아이즈 국가들이 더욱 가까이 협력하고 생각이 같은 민주주의 국가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초 우리 국방부는 미국의 파이브 아이즈 확대 추진에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었는데요. 이에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는 윤석열 당선인이 국제사회를 통한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수차례 밝힌 바 있듯 한국의 가입 가능성도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런 상황 가운데 미국 매체 디플로맷은 한국의 원전 최강국을 내세운 첫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에도 탄력이 받을 것이라고 분석하였는데요. 미국, 영국, 호주가 지난해 출범시킨 새로운 안보협력체 오커스-오쿠스를 통해 미국과 영국이 호주의 핵잠수함 보유를 지원하기로 한 결정과 같이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하였습니다. 기존 오쿠스에 한국을 포함한 아크로스의 체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매체에 따르면 미국은 중국의 군사력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더 유능한 동맹국들이 필요한데 한국은 호주와 같은 전통적인 미국의 최우방국이며 군사적 측면에서 호주보다 더 많은 이점을 제공할 수 있어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 전역의 연합해군 작전에 기여할 수 있는 핵심 파트너의 능력을 갖는 국가다라고 하였습니다. 미국 전문가들 사이에서 오커스 동맹을 통해 호주가 핵잠수함 기술 이전을 받은 것처럼 한국이 새로운 대통령 하에 미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동맹체계에 가입되게 된다면 한국 역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도구인 핵잠수함을 도입할 수 있다고 분석하는 것입니다. 윤당선인은 이번 대선에서 실현 가능한 탄소 중립과 원전 최강국 건설을 목표로 하는 K-원전 발전 공약을 내세웠는데요. K-원전 발전 공약의 주요 내용은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을 조화한 탄소 중립, 한미 원자력 동맹 강화와 원전 수출을 통한 일자리 10만 개 창출, 국민과 함께하는 원자력 정책 추진인데
그 가운데 소형 모듈 원전 SMR을 비롯한 차세대 기술 원전 개발에 해외 신들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뉴욕타임스는 한국 경북 경주시에 생겨날 해양용 소형 모듈 원전이 한국 핵잠수함 개발에 이용될 수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지난 7월 간포에 문무대왕과학연구소를 착공했습니다. 앞으로 5년간 총 3,200억 원을 투입해 2025년까지 연구소를 완공하고 2027년까지 선박용 SMR 개발을 위한 70메가와트급 원자로를 만들 예정입니다. 전 세계 핵 잠수함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원자로가 70메가와트급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원자력 전문가들은 이 프로젝트에 한국이 오랫동안 품어온 핵 추진 잠수함 개발의 꿈을 이뤄줄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말한다고 하였는데요. 모듈 원전 자체는 원자력 추진 스빙선이나 컨테이너선에 들어가는 것과 비슷하지만 핵 잠수함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석윤열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한국의 원자로 개발 기술을 볼 때 한국형 핵잠 원자로는 2년 안에 시운전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북한과 중국의 군사적 위협을 억제하고 견제하기에는 핵잠수함만 한 것이 없습니다. 잠수함의 가장 큰 장점은 수면 아래로 사라지면 위성과 소나로 쉽게 위치를 추적할 수 없다는 은밀성에 있는데요. 우라늄의 핵분열에서 에너지를 공급받는 핵잠수함은 이론적으로 1년 이상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아도 됩니다. 또 적 잠수함을 후방에서 추적하려면 소나 기능을 최대로 높이기 위해 지그재그 방식의 운항이 필수적인데, 이에 적정 거리를 유지하려면 적 잠수함 1.5배 속도를 내야 합니다. 이때 디젤 잠수함은 최대 속력이 시속 33km인데 반해 최신 핵 잠수함은 그 2배인 66km 정도로 속도를 낼 수 있어 교전이나 추적에 훨씬 효과적입니다. 또한 최대 추진력을 얻으면 어뢰와 거의 비슷한 속도까지 낼 수 있어 회피 기동에도 용이하죠. 아울러 디젤 잠수함에 비해 크기가 큰 핵 잠수함은 미사일 발사관이나 어뢰관 수도 많아 공격 성능이 뛰어납니다. 또한 한국의 잠수함 건조 기술은 해외에서도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핵추진 잠수함 개발에 필요한 제반 기술을 이미 다 갖추고 있고 세계 5번째 수출국으로 잠수함 원조국으로 불리는 독일에 버금갈 정도의 설계 건조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치적 결단만 남은 상태라고 하죠. 역대급 근소한 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된 이번 대선에서 한 외신은 한국의 분열된 정치를 보여주었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되어 기쁜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반대로 안타까운 마음을 지닌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분열의 정치를 끝내고 새로운 대통령 하에 초강대국 대한민국이 되도록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수많은 선조들의 땀과 눈물이 있었듯 다음 세대가 더 안전하고 더 강한 대한민국에서 살 수 있도록 지금 우리는 손을 잡고 함께 나가야 할 때입니다. 오늘의 한 줄 평. 정치에는 좌우가 있지만 안보에는 좌우가 없다.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청중의 일부 의견. 주적 중국을 박살내기 위해서는 한국도 핵무기 개발 배치하고 핵 잠수함도 12척을 배치하여야 한다. 주적 중국을 경계하고 중국의 경제를 줄여야 한다. 해군이 신규 건조 구축함에 SM-3를 장착하기로 하였다니까 당연히 MD에 편입되었는데, 새 대통령은 동맹체제 강화에 더해서 프리즘 미사일 같은데 준공 대비 체계도 도입하기를 바랍니다. 오커스 쿼드, 파이브 아이즈 한국이 가입하게 되면 핵 추진 잠수함 갖는 건 확실해지겠네요. 하는 김에 보유까지 하면 최고이고요. 기대가 됩니다. 전작권 반환과 핵무장이라는 카드만 있으면 한국이 아마 먼저 파이브 아이즈에 가입했을 거다. 미국은 한국에게 그에 걸맞는 이익을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인도는 이번에 칠러파가 됐으니 미국은 인도에 대해 다시 생각해야 할 것이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